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어, 요걸 가지고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안 되죠? 요거 해보겠습니다. 네, 그냥 요걸 가지고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음, 예, 그렇죠. 과연 그 한국의 민주주의가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 지금 또는 지역 소멸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9세기에 미국의 민주주의는 19세기 말로 갈수록 민주주의는 불평등을 더 심화시켜 왔습니다. 그 고전 자연주의가 그랬고, 유럽도 마찬가지도 거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1차 세계를 지나면서, 어떤 시장을 통제하는 것도 배우면서, 이제 유럽과 미국의 민주주의는 한 45년, 50, 60년 가면서 불평등을 완화시켜 왔습니다. 물론 이제 신자유주의 이후에 이제 시장이 민주주의부터 통제로 벗어나면서 또 금융의 세계화 이런 게 있으면서 또뭐 공산주의는 이제 몰락했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영원히 번창하려는 그런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그 어떤 말을 너무 오만스럽게 받은지 몰라도 한 이제 그 2000년대 이후까지 한 40년 동안 유럽의 민주주의, 미국 민주주의도 불평등을 이렇게 완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붕괴하고 버라만 좌파나 상위 노파나 또 그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에 다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불평등을 완화시키려 하는데 실패했는데 그러면 이제 불평등을 더 이제는 이제 완화시키고 지역 소멸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명기 서울경제학교 교수는 어, 근효경 고려대 정책경제학 외교학교 교수님은 한국 민주주의가 불평등을 완화시키지 못한 이유를, 그러니까 한국 민주주의 불평등을 완화시키지 못했다고 했어요. 정치 참여의 소득 편향,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도 그렇고 다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이렇게 참여한다는 거죠. 또 소득에 종하지 못하는 정책 소득과 투표 선택,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기 경제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보수를 갖다가 에, 정책을 선호한다든지, 그다음 정치 대표성이 얼마나 없죠. 우리나라의 뭐 고졸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그 지방 대생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여성들이라든지 비정규직 이런 이들에 대한 뭐 국회의원의 대표성이 전혀 없죠. 의민주주의의 대표성이 없는 거죠. 또 정치제도 등에서 찾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불평등은 어, 불평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덜 재분배한다 이런데 우리나라 불평 수준이 높은 나라인데요. 덜 재분배할 가능성도 윤석열 정부에서 더 그런 것 같고 우리나라 불평 수준이 높은데 이제 재분배를 잘해야 되는데 문제가 심각하네요. 또 한국의 경우에 시간적 제약, 정치적 소외, 낮은 정치 효능감, 지방자치 지역 그 직접민주 이런 쪽에서 국민들의 정치 효능감이 너무 떨어지죠. 또 사회적 네트워크 부재 등 투표 참여율, 소득 편향이 불러오고 고속성 선호와 요구를 반영할 정치인들의 인센티브 크다. 그래서 또 고소득층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선출 대표들이 불평하는 반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이나 대부분 사람들의 어떤 그 요구에 반응해서 이렇게 그걸 정책을 입안해야 되는데 선출 대표적들이 고소득층의 경제 이해관계에 너무 민감 반응한다. 로비를 받았는지 몰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그, 그 행정 그 권력을 그 권위주의적 행정 권력 체계라고 보는데 예산 편성권 등 기재부의 권력 과도하게 집중되어서
기재부지. 그러니까 이 사실 이게 중앙에 있는 이 돈들을 좀 지방에도 좀 주고 이렇게 했는데 8대2가 아니고 한 6대4 되는데 기재부 권력을 제한하거나 개혁할 필요가 있다. 하여튼 또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도 그렇지만 적폐청산, 검찰 개혁에 집중하다 보니 나쁘게 얘기하면 내 권력 투쟁만 하다 보니까 불평등 문제를 외면했다. 그래서 저는 동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대의민주주의, 정당민주 차원에서 굉장히 불평등 문제를 해결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또 조영호 참여대 의정감시센터 진행위원은 국회 선거제도가 대표성의 상향평을 일으키는 분명하다. 그죠? 우리나라가 너무나 그 대표성이 부족한데 그러면 이 상향 편향인데 그 정책적으로도 기득권자들에게 고속자들에게 편향돼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적 요인들도 필요 있고 대통령과 국회의 그 죽자 살자식의 대결, 그렇죠? 진영 논리 양극 정치화가 돼서 죽자 살자식의 대결, 검찰과 수사의 정치 대체와 이에 따른 정치 규범 실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축자설 대결인데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현재 권력 투쟁만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정치 혼란 속에서 기생적으로 초부유층들은 자기 이익을 최대 도모하는 어떤 로비 등을 통해서 정책적 이익을 챙기고 있다. 그리고 불평등의 공론화 정책과 지연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불평등가에서 굉장히 이 공론화가 얼마 오래됐습니까? 지금도 많이 돼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불평등 공론화가 97년도 IMF 이후에 또 금융위기 이후에 또 우리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공론화가 많이 됐지만 양극화 불평등, 지역 소멸도 공론화 많이 됐지만 이렇게가 정책화가 지연되고 이거는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씨앗이 안 먹힌다는 거죠. 예. 은근히 이런 특혜를 누리고 있다. 조용호 교수는 정부의 경조한 논리와는 다르고 정치 사회 규범과 논리에 따라서 경제 압력을 가한 유일한 조직체이기 때문에 중앙부 지방정부가 그 기득권을 향한 사항 대표성을 기계적 수행하는 역할을 넘어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의 민주주의가 불평등을 완화시켜 왔는가? 5, 60년대 유럽과 미국의 그 어떤 민주주의처럼 불평등 완화시켜 돼서 워낙 못하니까 정치 민주화의 경제 불평등 오히려 더 악화됐다. 는 아니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위험하다고 지적하면서 정치 민주화가 더 많은 경제 일평등을 가져오지 못했다. 는 온건한 명제가 부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뭐 저는 뭐 정치의 민주화 짜다리 어떤 사람들은 경제 평등을 가져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치 민주화했지만 경제적인 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정의 문제가 정부 정책들에서 외면되었다. 예, 그게 제가 볼 때는 정부와 정자들이 신자유주의 규범에서 그 어떤 중력화되고 관성화돼 가지고 우리나라 보수 정당들이 사실은 경제 불평등과 이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외면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 소멸과 또 지역민들과 하위계층 고충과 고통 어떤 니즈랄까 바람이 직접 대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민주주의 위기를 빠뜨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동의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역 소멸돼서 지역민들과 하위계층들이 고충과 고통이 있는데 이런 필요들에 대해서 전혀 정치권이 반응하지 않고 그 자체가 좋은 민주주의에 상당히 위험되는 거예요. 예, 지금 콜린 클라우치가 민주주의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이고 민주주의 종말 위험이라는데 진짜 미국과 유럽처럼 이래 들어가거든 정말 이제 퍼플리즘 정치가 더 횡행할 수밖에 없고 진짜 대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이제 신뢰를 보이기 힘든데도 지금 이런 실수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신교수는 우리 민주주의는 지금 불평등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가? 그게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 좀 문제죠. 그다음에 또 하상응 경실령 정치개혁위원장은 경제 불평등 심화
이민으로 의한 그 정치성 위기 그리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양극화 이건 이제 미국과 영국이죠. 좀 뭐 브렉시트도 사실은 미디어 환경에 근거한 그 포퓰리즘 정치의 문제이고 이런 건데 이것이 이제 미국의 부정선거 붕괴되는 경제 불평 심화, 미디어 환경 변화, 이민이나 정체성 위기 이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영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등요소인데 우리 한국은 인종, 종교 다양성 문제로부터 상당히 자유롭지만 빈부 격차, 계급 갈등에서는 우려와 정치 영역에서 이념 양극화 고민 그러나 쓸데없이 그 지금 빈부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념 양극화, 정치 진영들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경제적 불평 수준의 인식을 완화시키면서 갈등 해소하고 국민 통합 이런 작업은 정책의 한복을 이루는데 계층 갈등 극복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 불평등 수준을 정확하게 다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한국 경제 불평등 정도는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았을 때 아주 시간상황은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완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하고 어, 예, 그렇죠. 우리나라 좀 심각한 편이죠.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 정치 노력과 홍보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경제 불평등과 정치 대표 선거의 관계를 미리 면밀히 살펴보고 경제 불평 정치 대표성이죠.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에서 그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대표가 되는가? 다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 되고 그 대표성이 없는 거죠. 강병희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불평등의 문제가 있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 불평등과 격차의 조직뿐 아니라 이것이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이런 인구 사회 구성 조화와 공존을 방해하는 위계적인 사회 구조가 너무 개인의 어떤 그렇죠. 개인의 사유화랄까 자유재산이 강조되고 세습 자본주의 그리고 굉장히 위계적인 사회 구조 강화돼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그리고 사실은 호네트가 말하는 정말 그 어떤 권리와 연대성에 의한 어떤 상호 인정이 너무 없는 거예요. 지역이 너무나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홀대받고 그래서 위계적인 사회 구조, 잘못된 능력 구조, 능력주의 속에서 세습 자본주의 고착화 되고 있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지속 가능할 수 있는가 점에서 불가능한 거죠. 복지정책이랑 복지정책의 실현 및 변경과 특정 복지담들도 싸고, 아, 그래서 좀 잘해야 된다, 이거. 그렇죠? 조세나 소득 이전 같은 재부의 영역, 노동시장에서 임금소득, 노동자치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취업 등등 해가지고 잘 해야 되는 얘기했는데, 예, 참, 우리나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민주주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완화시켜 오지 못했고 지역 소멸을 방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우리가 국회의 개혁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대표자들을 진작 대의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직접 민주주의 지역 자치 통해서 좀 더 주권이 국민들에게 들어가고 국민들 예속적 시민이 아니고 정말 자율 시민 신탁성 같은 그런 시민으로 만들어야지 우리 불평등과 또 어떤 그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안 그러면 계속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양극화, 지역 소멸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자치연구 최영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